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정신장애와 간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9 불안과 강박 관련 장애 간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정신역동학의 중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정도에 따라서 낮음에서부터 극심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메이는 불안을 불확실하고 무력한 느낌과 관련되며 속성이 모호하고 막연한 염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불안은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때의 반응은 행동, 감정, 인지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문화와 연관이 되고요. fear, 공포와는 다릅니다. 공포는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뚜렷한 외부적 자극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위에 메이가 말했듯이 불확실하고 어떤 무력한 느낌과 관련되며 속성이 어떻게 모호하고 막연하다고 했죠. 그래서 공포와는 다릅니다. 불안의 핵심은 자기 보존으로 자존감이나 정체감이 위협을 받을 때 생깁니다. 개인의 변화를 자극하는 동기 요인이 되고요. 불안을 잘 극복할 때는 자기 실현이 가능합니다.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승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적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문제에 따라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불안의 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수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증 불안부터 공황 수준의 불안까지가 있는데 먼저 mild alternate anxiety라 해서 경증 불안을 살펴보면 매일의 생활 긴장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증후는 없고요. 직접적인 중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증의 불안은 학습 동기와 성장과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중등도 불안입니다. moderate anxiety라 해서 불안을 일으키는 대상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요. 지각 영역이 좁아져서 선택적인 부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 중증도 불안 환자와 대화를 할 때 간호사는 대화는 짧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중증 불안으로 이동합니다. 중증 불안, severe anxiety는 지각이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교감신경 반응이 나타납니다. 교감신경 반응은 맥박과 혈압과 호흡이 증가하고 에피네프린 분비와 혈관 수축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하고 몸이 떨리고 과도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며 동공 확대와 심한 발한,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도 나타나고요. 불안이 근육계통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아지테이션, 초조라고 합니다. 이때 중증불안 환자는 함께 있어주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 걷는 것, 심호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공황, 패닉 수준의 불안은요. 극심한 불안 상태로 인지가 왜곡되면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환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자극적이지 않은 조용한 환경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있어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불안의 정도와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증 불안부터 중등도 불안, 중증 불안, 공황으로 갈수록 점점 부적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스트레스 처리 능력과 학습 능력이 감소되고 지각과 집중력이 감소되게 됩니다. 경증 불안은 지각 영역이 확대되며 학습을 자극시키고 성장과 창조성, 집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등도 불안에 가면 지각 영역이 다소 좁아지고 선택적인 부주의가 나타나면서 약간의 발한과 근육 긴장이 나타납니다. 다음 중증 불안에 가면 지각 영역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불안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몸의 떨림과 과도한 움직임, 생리적 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황 상태의 불안에 가면 극심한 불안 상태로 즉각적인 중재가 필요하고요. 왜곡된 인지와 합리적 사고가 상실하면서 의사결정 능력도 불가능하고요. 자타의 위험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학적 요인에서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공황장애나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의 불안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에는 불안장애에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를 하고 있고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는 불안 발생과 관련 있는 뇌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황 발작에는 항불안제와 항우울제가 효과적인데 이는 공황 발작이 뇌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의 기능과 세로토닌의 시냅스 경로 및 세로토닌의 기능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세 번째, 신체적인 요인입니다. 독성 물질의 영향, 영양결핍, 혈류 감소, 호르몬의 변화 등과 같은 신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대처기전이 손상되어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질환의 증상은 불안 증상과 유사한 경우가 있고 또 이러한 신체적인 질환이 불안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도 민감성과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불안과 관련된 생리적인 반응은 1차적으로 자율신경과 뇌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신체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교감신경 반응과 신체 반응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부교감 반응이 있고요. 교감신경은 응급상황에서의 투쟁 도피 반응을 나타냅니다. 케노는 사람이 공포를 느낄 때에 에피네프린이 분비됨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위협을 감지하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부신으로 자극을 내려보내고요. 그러면 부신에서의 에피네프린의 방출로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맥압이 증가하고 혈액은 위와 장으로부터 심장과 중추신경계 그리고 근육으로 이동하고요. 글리코겐의 분해가 촉진되면서 혈당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요인은 프로이드는 불안을 충족되지 않은 리비도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위험이나 무의식적 내적인 갈등이 자아의 심리적인 평형 상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경계 신호라고 불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현실적인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현실적 불안은 외부 세계에서 실제적인 위험이 있을 때에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불안이고요. 신경증적 불안은 무의식의 욕구나 충동이 의식세계로 올라오려 할 때에 느끼는 불안을 말합니다. 도덕적 불안은 양심으로 감지되는 자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의식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방어 기제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의 이론에서의 요인입니다. 설리번은 유기체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유아와 양육자 간의 초기 애착관계로부터 불안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불안은 정서적 애착관계를 통해서 양육자로부터 유아에게 전달이 되고요. 인정을 못 받거나 의미 있는 사람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심리사회적인 요인 세 번째, 행동이론에서의 요인입니다. 불안은 특수한 환경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으로 생긴다고 보았고요. 사회적 학습 이론에서는 생애 초기 큰 두려움에 노출되었거나 부모의 불안에 대한 반응을 학습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지 이론에서의 요인입니다. 인지적인 왜곡이 불안을 유발한다고 하였고요.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 자동적 사고 같은 왜곡된 인지적 과정에 의해서 불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공포증 환자는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공포 증상을 갖게 되고요. 사회 공포증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판적이어서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가집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며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까봐 반복적인 생각을 하면서 치명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파국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5번째, 실존주의 이론에서의 요인입니다. 불안은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정신현상으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의 불일치, 존재와 인식 사이의 괴리가 예상되거나 자각될 때에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주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는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과도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을 말합니다. 불안장애에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불안장애 평생 유병률은 10에서 20%에 해당하고요.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이 9.3%에 해당하고 남자는 6.7%, 여자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11.7%에 해당합니다. 주요 질환에서 먼저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기질적인 원인이나 실제적으로 생활을 위협하는 자극이 없이 예기치 않게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 발작 시의 행동 특성은 심계항진이나 심장의 두근거림, 맥박 상승, 떨림, 목에 뭔가 걸린 느낌, 오심이나 복부 통통, 비현실감, 이인증,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한기 또는 달아오름, 발한, 호흡이 짧아짐, 흉통이나 가슴의 불편감, 어지럼증, 자제력 결여에 대한 두려움, 지각 이상 등이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위의 증상 중에 적어도 4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생기고 수분 내의 절정에 달하는 심한 두려움이나 불편감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로는 인지행동적인 치료 접근과 심호흡 그리고 유환법이 있습니다.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삼안계 항우울제, 그리고 클로니딘이나 프라프라놀롤과 같은 항고혈압제제 등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공황장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적어도 1회 이상,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일어나는 불안장애입니다. 신체적 증상 11가지와 인지적 증상 2가지 중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일 때에 우리가 공황 발작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공포장애, 특정 공포증입니다. 공포장애는 실제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공포를 일으키는 특정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어지럼증, 피로감, 심계항진, 발한, 메스껍고 떨리는 증상이 옵니다. 자신의 공포를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2차적 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러한 2차적 이득의 충족은 공포를 영구화시킵니다. 2차적 이득이란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세워서 자신이 원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포 반응은 무의식적인 근거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한 방어로 원래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그것을 상징하는 다른 대상,
다른 생각, 다른 상황으로 옮기는 전치의 방어 기전을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때 공포의 대상은 상징화된 것입니다. 치료는 약물요법으로 벤조디아제핀이나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기량제가 효과적입니다. 행동치료요법으로는 노출요법, 체계적 탈감작이 있는데 이것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 중에서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한 자극에 반복 노출하여서 공포 반응을 점차 줄여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또한 홍수법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에 매우 강한 자극에 노출시켜서 공포 반응이 소실될 때까지 지속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에 이용해서 가상 노출 기법이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포장애의 특정 공포증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유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이나 동물이나 주사가 있고요.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공포 대상이나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참아냅니다. 공포나 불안이 특정 대상 또는 상황이 실제보다 극심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심합니다. 공포나 불안 회피 반응이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며 공포와 불안 회피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는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흔히 나타나는 공포 대상과 공포 장애를 살펴보면 동물형은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혈액이나 주사 상처형은 혈액이나 주사 및 수혈, 상처, 기타 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자연환경형은 천둥이나 번개, 높은 장소, 강이나 바다 등 자연에 대한 공포가 있고 상황형은 터널이나 다리,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비행기 등 어떤 밀폐된 장소와 또 운전 등에 대한 폐쇄 공포가 있습니다. 기타는 질식이나 구토, 질병에 걸리는 것 등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아고라포비아입니다. 광장공포증은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말합니다. 광장공포증 환자는 약 3분의 2가 공황장애를 동반하고요. 공황 발작을 겪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광장공포증이 발생하고 그와 유사한 장소를 회피하게 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광장공포증 환자의 행동 패턴은 1차 이득은 집을 떠나면 불안해질 것 같아서 안전한 장소에 머물며 불안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차 이득은 행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 및 다양한 인지행동 치료적 기법들을 단독이나 또는 몇 가지 조합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불안의 무의식적인 의미와 또 회피 상황의 상징성, 충동을 억압할 필요성, 증상의 2차적 이득을 통해서 이해함으로써 환자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바보스러워 보일 것 같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는 정신과적 질환을 말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이나 알코올 남용과 같은 물질 남용 문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사회공포증의 치료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적 사회공포 치료로는 SSRI, 바록세틴이나 SNRI, 벤나팍신 약물을 사용하고요. 특정한 상황이나 행위와 연관된 사회공포증으로는 벤조디아제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이나 베타 차단제, 프로프라놀을 사용합니다. 정신치료는 인지행동요법이 근간이 되고요. 심리교육이나 인지재구성 훈련, 상황 노출 연습 등으로 구성되며 약 12주간 세션의 개인이나 집단 등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인지재구성 훈련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과 자동적 사고를 인지하고
불안한 감정과 자동적 사고 간의 연관성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강박 관련 장애를 보겠습니다. 강박 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 관련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강박 장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고, 신체 이형 장애는 정상적인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신체 외모에 대한 결함을 상상하거나 과장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장애 수집장애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려야 할 물건들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털뽑기 장애 발모광은 반복적인 발모 행동, 그리고 발모 전에는 긴장감을, 발모 후에는 다행감이나 만족감이나 해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 뜯기, 벗기기 장애는 반복적이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피부를 손상이 일어날 때까지 뜯는 것을 말하고요. 피부 잡아뜯기로 통증보다 쾌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강박 행동의 예시를 우리가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사고의 종류에서 조절력 상실과 종교적 걱정에 대한 강박사고는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이 교회에 가서 음란한 말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이런 강박사고에 동반되는 강박행동은 2년간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만 참석을 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로움과 피해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진 9세 여아는 자신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전등을 끄지 않아서 방에 불이 나고 엄마가 죽을 것 같다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동반되는 강박행동은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4번씩이나 자기 방에 들어와서 전등이 껐는지 확인하고 스위치를 주변에 4방향을 두드리게 됩니다. 원치 않는 성적 생각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진 젊은 남성은 목류병으로 매춘부에게 가서 성병을 옮아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밤마다 지갑을 숨겨놓고 집 문을 열쇠로 잠가 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강박사고를 가진 사람은 내일에는 절대 차선은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찍 일하러 가고 늦게까지 일하며 철저히 책상이 정돈되어 있고 항상 일을 마무리하는 강박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폭력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진 남성은 금발머리 여자를 보면 반복적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강박사고를 가진 남성은요. 금발머리 여자가 있으면 갑자기 머리를 돌리고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진 여성이 모든 것이 세균 덩어리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만지는 것을 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지게 되면 손을 정상 이상으로 심하게 씻어서 손을 해하게 되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미신에 대한 강박사고를 가진 사람은 모든 목록은 짝수로 끝내야 된다고 여기게 되고 그에 대한 강박행동으로 시험이나 의제나 어떤 다른 수적인 항목에 짝수를 맞추기 위해서 더하거나 제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강박장애 치료는 약물과 행동치료가 일반적입니다. 약물에는 벤조디아제핀계의 알프라졸람, 이것은 성분명이고 자낙스라는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나제팜의 클로노핀이라는 약물이 있고요. 비벤조디아제핀계의 항불안제에는 부스피론, 부스파가 있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에는 클로미프라민, 아나프라닐이 있고 SSRI 항우울제에는 플루옥세틴, 프로작, 플루복사민, 루복스, 설트랄린, 졸로푸트가 있습니다. 행동치료로는 노출법은 두려움 대상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반응 예방, 반응 방지법은 강박 행동을 참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신체 이형 장애는 정상적인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코가 너무 크다든가 치아가 구부러지고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등 신체 외모에 대한 결함을 상상하거나 과장되게 생각하고 집착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사회적이나 또는 직업적 관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주로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사춘기에 많이 발생하고 여자와 미혼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수집 장애는 강박적인 수집 행동으로 쓸모없거나 낡고 가치 없는 물건들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수집 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집물을 타인이 만지거나 다른 장소로 치우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발모광이나 피부뜯기 장애는 둘 다 불안을 다루는 수단이고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머리를 뽑는다거나 피부를 뜯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불안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 강박 관련 장애 간호 두 번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